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 전기 외국인 전형 의학 계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는 아시는 것처럼 원서 지원의 시기가 좀 폭이 넓습니다. 국내 수시 전형은 9월에, 또 재외국 및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은 대부분 7월에 원서 접수 기간인데,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의 시기가 7월부터 시작해서 또 입학일자, 전형일자가 좀 늦은 학교들은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형들보다도 원서 접수 시간의 폭이 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등에서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시기나 원서 접수의 기간이 좀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진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죠.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이고, 고려대학교는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아직 원서 접수 2024학년도 전기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 접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는 8월 1일부터 8월 24일, 2차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여기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은 이제 의학 계열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의대나 약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약학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의 의학과,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의학과나 약학과, 거장대학교 의대, 을지대학교의 의학과,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한의대나 동국대 경주 의학과,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학과,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나 약학과 선발이 우리가 외국인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선발입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와 후기로 해서 분할 모집을 하죠. 대부분의 국내 입시는 전기 선발만을 진행을 해요. 3월 모집할만은. 하지만 전기와 후기로 해서 분할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 그리고 이제 12년 특례 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대 등의 대학들이 전후기 분할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국 외대 정도까지의 3월 입학, 전기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후기에 선발하는 인원이 전기 선발 인원의 약 한 70%,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이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전기에 선발되어진 인원이 11명이 선발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2023년도 전기에 선발된 인원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는 137명에서 208명, 고려대학교 209명, 성균관대학교 262명, 서강대학교 86, 한양대학교 235, 중앙대학교 231 이렇게 선발이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전형의 이렇게 선발 인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은 정원 내선발, 다시 말하면 정원 내선발, 모집 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인원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정원 내 선발이 아니라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죠.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정원의 선발이라는 거고, 정원의 선발은 어떤 점들이 되게 중요하냐면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있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A라는 대학을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또는 학력 지표가 A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A 대학에 지원한 학과와 내가 지금까지 이수했었던 교과목, 나의 어떤 성취의 수준 또는 교과목의 성적 수준이 그 학과와의 적합성을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의 선발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원 내 선발은
지원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고, 정원 외 선발인 외국인 전형은 학과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원한 학과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과정, 학업 성취도 또는 학업적 적합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나 지원학과의 정강 적합성이나 활동의 역량들이 학과와 어떤 연결성을 맺어주고 있는지를 꼭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국내 수시 전형은, 국내 수시는 재외국민 3년 특례 또는 12년 특례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모두가 다 국내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 수시 전형에서는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6회로 제한이 돼요. 6회. 딱 6번밖에 원서를 못 써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전형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인 전형의 단점은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정도까지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의 폭이 좁다는 점. 두 번째,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은 결국 그 대학의 몇 개 대학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희망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고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학생 현황. 현재 국내 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외국인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과에 다니고 있느냐, 어떤 모집 단위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인하대까지를 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의학까지 봤었을 때, 자,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가 어딘가를 쫙 봤더니 경희대네요. 경희대학교는 무려 3,221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1,944명, 연세대학교가 1,700명 정도 되고요. 고려대학교가 1,800명, 가천대학교가 1,4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인문,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중에서 주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전공자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얘기는 뭐냐면 의학계열이거든요. 국내 대학은 당연히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최상위권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꿈꿉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국내 대학의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전형 중에서는 외국에서 초, 중, 등 고등학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국내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계열에 관심이 꽤나 많은데,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의학계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12명, 동국대 YG 9명, 연세대 8명, 연세대 미래 7명, 제주대학교가 7명이고 건양대학교 5명, 중앙대학교 5명, 단국대학교 천안 4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3명,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경희대학교 2명, 원광대학교 2명,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1명, 인하대학교 1명 등의 대학들이 지금 학생들이 선발하고 있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학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보여지는 이러한 대학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의학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응하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인문계열, 두 번째는 의학계열이에요. 의학이나 보건계열. 한국 대학에 입학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쪽이 어디냐 하면 자연이나 공학 쪽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의 내용과 국내 교과과정의 격차의 차이로 인해서 국내 대학에 적응하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인문사회 계열이나 아니면 보건이나 의학 계열에 입학하시게 되면 공부를 따라가고 학업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적응하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2024학년도 전기로 봤었을 때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나 전형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의 전형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서류 면접 플러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학교,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과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 미래, 인제대,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 단국대학교, 천안,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나 건양대학교가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에서 의학 계열은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의예과에 선발이 있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치의예과만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연세대학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약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 선발을 하는 학교는 동국대학교 YG에서 한의대를 선발하고요. 우석대에서 한의대를 선발합니다. 수의예과를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수의예과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선발하던 대학들이 올해 선발 인원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작년까지만 선발하지 않던 대학들이 올해 가면서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이전까지는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2024학년도 시행계획 내에서는 의예과 선발 인원이 올해부터 진행한다라고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야 발표가 되어져야만 정확하게 선발하는지 선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두 개 대학만 한번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대학의 모집 요강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는 서류 평가 100% 플러스 면접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의 모든 대학들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죠. 외국에 계시는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보러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 학교들은 대부분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외국인 전형의 일반과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면접을 실시하는 일부 학과는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하지만 외국인 전형 중에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의학 계열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보니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어학 능력 및 학업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생을 선발하고요. 어학 능력 입증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할 점은 우리가 12년 특례, 12년 특례라는 게 전교육 과정 해외 수잖아요. 12년 특례는 국적에 무관하죠. 한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가 지원이 가능해요. 12년 특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 지원을 쓰는 경우가 12년 특례인데,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폐지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전형은 모두 다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거의 대부분 요구해요. 그만큼 외국인 전형에서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이상 또는 대한민국 소재 언어교육원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3급 이상이라고 해서 3급 이상이면 무조건 붙여준다는 의미는 아니죠. 최저 학력 기준으로 3급 이상을 요구한다는 말이고, 토픽은 적어도 6급, 5급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국내에 지금 재학하고 있다. 국내에 초등고등학교를 다녔다.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나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한국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제출이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번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다면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출하면 훨씬 더 훌륭하다. 제출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의학 계열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내가 한국말을 잘하고 충분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토픽 시험을 보셔서 토픽 성적을 제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어는 토플 IBT 80점, IELTS 6.0, 테스 269점을 요구하고 모든 대학들이 공인어학 성적 중에 공통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주는 것은 토플 성적이에요. 그렇죠? IELTS 같은 경우도 일부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고 탭스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토익 같은 경우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국내에서 시험을 본 토익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신다면 토플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의학 계열에서는 토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토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 전용으로 의학 계열을 간다. 그럼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의 원서를 쓰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영어 구사 능력이에요. 모든 책이 영어 원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한자로 되어져 있으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토플 성적이. 하지만 한의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학 계열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토플 성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 전용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토플 성적, 두 번째는 토익 성적을 꼭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 올해부터 제출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산업대학교만 제출이 돼요. 산업대학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와 같은 산업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지만 국내의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다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취준원이나 의전원이나 아니면 일반 편입학에서는 자소서가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는 다 폐지가 되어졌죠. 서울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고, 하지만 서울대학교 원서 쓸 때 주목할 점은 출신 학고 교사 추천서를 쓰는데 이 교사 추천서의 양이 각 항목당 3,000바이트. 3,000바이트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한글로 하면 약 3,000바이트가 1,500자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자기소개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지만 교사 추천서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 표준학적 시험 자료, 초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나 전형 참고 자료들이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서류평가 100% 이후에 면접평가를 반영을 해요. 면접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제출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며 인성 면접은 전형 총점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적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서류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면접을 보기는 보지만 면접이 합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면접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의학 계열에서의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면접일자는 2023년 10월 29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의예, 치의예, 간호, 약학에서만, 다시 말하면 일반학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의예나 치예나 간호야 약학에서만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5급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5급 이상의 소지자 많이 제출이 가능하고 토픽 성적과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보시는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학과에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있으면 좋겠죠. 특히 외국인 전형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픽 성적, 토플 성적의 중요성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토픽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 있을 거고, 국내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도 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고 한국말 잘하니까 토픽 성적 필요 없어.
나는 굳이 영문학과의 원서를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플 성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인 전형에서는 어학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 더군다나 내가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꼭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뭐 중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의학 계열에 합격을 노리신다면 이런 준비들을 지금서부터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첫 번째는 서류 평가 방법이죠. 그렇죠. 서류 평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학 계열에 하나여 면접을 보는 거예요. 서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겠죠.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A레벨 성적이나 또는 뭐 AP 성적 또는 뭐 SAT 성적 같은 표준학력 지표의 성적이 중요할 거고, 또 만약에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목의 이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학업적 역량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전형이 정원 외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 외선발은 뭐가 중요하냐?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적합성. 우수성보다 적합성.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이 학생이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충실하게 이수하고 학업적으로 충분히 성취하여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학력이 많이 뒤처지거나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구나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하셔야 되고, 또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죠. 국내 대학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에 가서 학점을 잘 이수하고 대학의 공부를 충실히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진로 분야는 나아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서부터 그에 꼭 필요한 교과 과목의 학습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정원의 선발. 정원의 선발은 지원학과와 관련이 된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전형 의학 계열에서 핵심은 언어 소통 능력이에요. 토픽 성적, 그 다음에 토플 성적 같은 경우들은 매우 중요한 학력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전형 의학 계열의 원서 접수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7월부터 시작해서 쭉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아마 지금쯤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도 준비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형이 다른 전형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수시 전형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단점이냐면 지원 대학의 폭이 좁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 폭이 좁다. 더군다나 만약에 외국인 전형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내 입시 못지않게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지. 혹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외국인 전형이니까 의대도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외국인 전형이니까 약대도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학 계열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